김재규 소장 헛소리 한다, 뭐 제정신 못 차렸다. 그분들 뭐 집 다 파셨어요? 저는 돈 있으면 또 사고 싶습니다. 좀 이제 매매가도 이제 뭐 지난 뭐 몇 년 새처럼 급등은 아니지만 조금 상승하는 쪽에 이제 무게를 좀 두셨고, 전세가도 좀 이제 좀 상승하는 쪽에 무게를 두셨는데,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승장으로 가느냐라고 보면 저는 일단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. 네.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제가 바라보는 지표들이 이제 그대로기 때문에 네. 저는 아직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은 현재 좀 부동산 시장을 진단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은 현재 상반기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이제 급감한 상황이고, 또 금리도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매수세가 확 꺾여 있는 좀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, 소장님께서는 현재 좀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다. 네. 그리고 혼란 속에 기회가 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딱 썸네일 어떻게 잡았는지는 정확히 못 봤지만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겠죠. 그래 이제 욕부터 달려고 올 거예요. 아마 또 막 저 김재규 소장 헛소리 한다, 뭐 아직 제정신 못 차렸다, 막 이러면서 얘기할 건데. 이제 지금도 오른다고? 이런 그쵸, 사람이 그쵸. 많으시니까. 그렇죠. 일단 현장 시장만 먼저 짚어보자면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는 아까 얘기했던 반토막을 넘어서 뭐 그냥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보면 그냥 진짜 박살 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급매물도 많죠. 뭐 서울이고 뭐 경기도고 뭐 지방이고 할 거 없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죠.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상급지가 움직이고요. 두 번째로는 재개발, 세 번째는 재건축, 네 번째로는 서울의 빌라들도 올라오고 있어요.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. 우선은 상급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서초, 강남, 용산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. 송파는 좀 떨어졌더라고요. 아, 그쵸. 네. 송파는 좀 그런데, 그러니까 이제 송파만 해도 뭐 강남 3구라고는 말을 하지만, 이제 서초 강남에는 약간 좀 별개 시장으로 보는 건 거죠. 그래서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물론 전제 조건이 매매 거래량은 많지는 않아요. 지금 매매 거래량이 많은 데는 없는데,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량도 한 번 거래됐다 하면 막 신고가 찍고, 진짜 서초 강남은 앉은 자리에서 20억씩 뛰었잖아요. 그렇게 뛴 곳이 더 뛰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,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. 이게 서초 강남만 이상한 형상이냐? 네, 그쵸.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. 아니면 그 다음으로 이제 서초 강남 뛰고 아까 송파만 해도 조금 주저주저해요 라고 했는데,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마포, 성동, 송파가 올라갈 것이냐? 근데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인 거고. 일단 좀 이런 좀 이제 부동산이 침체인 상황에서도 조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, 실제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간 아파트 매매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강남 서초 뭐 이렇게 한 0.02%막 이렇게 오르는데, 용산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더라고요, 항상. 청와대 집무실 이전 호재로 그렇게 세 지역이 같이 묶여서 좀 움직이지 않나. 아까 말씀하신 서초, 강남 이런 그 대출 규제 안 받는 그런 지역들 말고, 좀 이런 서울에서도 어쨌든 뭐 한 6억에서 15억 뭐 이 사이, 아마 저게 이제 뭐 대출 금액이랑 상당히 또 연관 있는 그 시세인 것 같은데, 그 정도의 이제 시세 아파트들의 좀 집값의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, 하반기에? 이제 지역마다 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저는 현 정권의 최대 키워드는 초양극화라고 보고 있거든요. 현 정권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를 더 규제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규제를 풀지도 않고 있죠. 다주택자 규제는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전 정권보다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렇게 가는 거고, 가는 것이 있는데,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한 6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구간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? 좀 기회인 곳이 있을 수 있고, 기회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곳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.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사람들이 비판 포인트로 많이들 잡고 있는데,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.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, 이제 뭐 집 사기 어렵다라고 하는데, 애초에 기자님도 포인트를 먼저 짚었잖아요. 15억 초과는 애초에 대출이 안 나와요. 그렇다 보니 현금 막치기를 다 하든가 전세를 끼고 산다든가, 그렇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산 건정성이 아주 양호한 게 초고가 주택 시장들인 거고, 이런 데들은 뭐 대출 금리 인상이랑 별로 영향이 없죠.
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반면 이제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명 영끌 투자가 가능했었던 거란 말이죠.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출금리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이제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서 매물로 내놓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고 이게 명암이 갈리겠죠. 이게 외곽 지역들은 제일 천천히 올라가서 빠질 때 또 먼저 빠져요.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옥석 가리기. 명암이 이제 구분되는 지역들이 나타날 겁니다.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. 하반기에 좀 이러한 지역들이 조금 이제 조정? 더 나아가서 위험도 할 수 있다. 뭐 이런 지역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쉽지 않죠.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뭐 예를 들어 광역시 같은 데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. 서울 외에는 다 지방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건 사실 아니죠. 아니거든요. 그 지역에서도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,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이제 광역시들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진짜 인구가 많지 않고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로 올라갔었던 데도 있잖아요. 막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여기 가격이 얼마면 여기는 원래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막 쫓아갔었던 애들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.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다 올라간다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, 결국 이 똘똘한 한 채도 똑같아요. 현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이제 핵심적인 한 채로 가야 이제 세금적인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도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돈 있으면 또 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묻지마식 투자가 안 된다는 건 거고 저도 무주택자면 사고 싶죠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세금 세팅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항상 1번인 건데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건 거죠. 그럼 팔 거냐? 저는 별로 팔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. 왜냐면 진짜 떨어진다 생각하면 팔아야죠. 근데 진짜 이제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다 보면 그럼 무주택자냐라고 반문하고 싶어요. 그분들 뭐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 파셨어요? 진짜 집값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저는 왜 1주택은 왜 남겨요? 실수 1주택이라서 뭐 그래요 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반토막 날 것 같아. 그러면 저는 팔고 전세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왜 무주택이 아닌가? 지금 현재 핵심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가 이 현금 에셋 파킹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 했지라고 표현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내 자산 가치를 보존하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또 내가 아는 자산가들은 안 사요, 팔고 있어요 라고 하면 무주택으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. 오히려 그분들은 다주택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간다든가 아니면 세금 세팅이 되는 다른 물건을 산다든가. 근데 그 파는 것도 어쨌든 시세 차익을 다 남기고 또 파는 거고. 제가 아는 자산가들의 대부분은 지금 또 다들 또 어떻게는 부동산들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 자녀한테 또 증여해서 또 사주고 이렇게 가는데 본인의 시각이 편협한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